자,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운. 한용운은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한용운. 뭐 하는 사람이야, 한용운? 한용운은 스님이자 독립운동가야. 스님, 독립운동가. 그리고 한용운 씨 하면은 특징이 있어요. 요즘에도 이제 인터넷에서 남자가 여자인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한용운도 약간 그래. 한용운 씨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 여성화자입니다. 난 한용운의 그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살짝 궁금하기도 해. 그래서 스님이 된 게 아닐까?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밝힐 수가 없으니 여자친구를 못 사귀잖아.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돼서 안 사귀는 것처럼 이제 하는 거지. 다 뇌피셜이에요. 그냥 다 잊어주고. 하여튼 그런 거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한용운은 여성화자가 많다. 나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갈래부터 먼저 보면은 갈래는 자유시, 요즘 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서정시다. 이제 2번 성격. 한용운 씨는 아무래도 여성화자로서 사랑시를 많이 써. 사랑시. 근데 그 사랑한다 할 때 임이라든가 당신이 이렇게 불교적인 걸 수도 있겠고, 그리고 독립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상징적이다. 상징적. 그리고 산문적. 지금도 보면은 뭐 약간 줄글 쓰듯이 줄줄줄줄 얘기하죠. 그래서 산문적. 3번 어조. 요 한용운은 여조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성화자에 여성화자의 의지적 어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이 많은데 특징 일단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산문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산문적인 표현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 여성화자가 특징이에요. 여성화자가 특징이고, 여성화자를 통해서 항상 약간 남자가 막 여자한테 매달려가지고 너밖에 없어 뭐 이런 거 옛날에 좀 짜치게 봤어. 약간 좀 찐따마냥 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잘 얘기 안 하고, 여자는 남자를 막 이렇게 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좀 약간 정조리 지키고 더 좋게 봤어. 약간 옛날엔. 물론 요즘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예전에 좀 그렇게 많이 봤어. 그래서 여성화자가 나와서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 남성이 여성한테 절대적 사랑을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있긴 뭐 찾아보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상징적인 어휘가 많이 나온다. 상징적인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대화체. 말하듯이, 한마디로 말을 건네듯이 얘기한다. 대화체와 말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당신에 대한 마음, 말 건네는 방식 똑같은 거예요. 대화체랑 말 건네는 방식은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표현적으로도 연세법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연세법. 그리고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된다. 연세법과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된다. 그리고 대비적 이미지를 통해서 주제,
강조한다. 주제 강조는 뭐 당연한 얘기야. 뭐를 통해서 주제 강조한다. 뭐뭐를 통해서 주제 강조한다. 그거는 주제 강조 부분을 볼 필요가 없어요. 뭐뭐를 통해서가 맞는지 아니지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경어체. 경어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 시는 당신이 가고 홀로 남아 절망적인 상황을 겪던 화자가 온갖 사회적 규범이 권력과 금력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적 규범이 덧없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에 이제 당신을 다시 보게 되면서 극복의 의지를 느끼는 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규범, 사회 자체 이런 것들이 다 이것들 다 덧없고 의미 없는 것들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순간 당신을 보면서 이제 다시 극복의 의지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화자 굴욕과 모멸은 구체적 상황이 제시되고 있고요. 고통의 극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보고 힘을 얻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부재하는 상황이 이제 임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라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미 부재해서 슬프다 하다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임을 만날 것이다 라고 극복 의지로 바뀌고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징적이라 볼 수 있어요. 이때 이미 독립일 수도 있고 불교적 깨달음일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자,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때 이 당신은 화자가 현실에 지탱해주는 존재이자 이제 절대적 존재, 절대적 존재라 볼 수 있겠고, 요거는 곧 광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 합니다, 뭐뭐 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종결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이때 당신은 그래서 광복이자 뭐 여러 가지들이 의미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보면 까닭은 당신은 위안이보다 나를 위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보통 불교적인 깨달음보다는 광복으로 많이 봅니다, 이 시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야. 너를 위해서, 이 나라의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야.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 이 나라가 광복을 해야 되는 것은 누굴 위해서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라는 거고, 이때 이 나는 민중이라 볼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조국의 광복은 이 나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민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출 수가 없다. 지금 국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꿇어. 저녁거리가 없어. 그래서 아주 가난한 공핍한 현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저녁거리가 없어 조나 감자를 꿇어 이웃집에 갔더니 이때 이 주인은 일제야. 거지는 인격이 없다. 좀 너무하죠? 그래서 이때 이 거지는 우리 민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거지는 우리 민족이라 볼 수 있어.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이제 생명이 없다. 자, 여기서 딱 살짝 중요한데, 아까 위에서 연세법 얘기했어요. 연세법 좀 찾기가 어려워. A는 B다, B면 C다, C면 D다, 이런 게 연세법인데, 뭐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 뭐가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연세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장 구조도 비슷하죠? 그쵸? 뭐뭐는 뭐뭐가 없다, 뭐뭐는 뭐뭐가 없다, 이런 식으로 통사 구조의 반복. 이 나타나고 있다라 볼 수 있어요.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주인이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아주 슬픔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가 이제 뭐뭐를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복 통해서 당연히 리듬감 부여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당신을 보았다는 건 내가 광복을 보았다. 힘든 상황일 때 광복을 보았다 이겁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해서 민적이 없다. 민적은 이제 그 호적 같은 거라 보면 되는데 한마디로 여기선 주권이 없다라 볼 수 있는 거야. 민적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주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연세법 나타나고 있죠. 화자가 여성 화자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조를 지키는 거 여자가 지키는 거죠. 여자가 한 남자만 따르는 게 이제 정조를 지키는 건데 지금 여기서 너는 민적이 없어. 그래서 인권이 없어. 그러니까 넌 정조가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성 화자를 능욕하려는 거라 볼 수 있겠고 이때 민적이 없는 자, 인권이 없는 자는 우리 화자를 뜻하기도 하고 누구를 본다 볼 수 있어요? 이 나라를 잃은 민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주냐 하라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다. 이 장군은 일제가 되는 거죠. 그를 항거한다. 그를 이제 밀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항거를 3.1운동이라고 봅니다. 항거한 뒤 남에게 대한 격분이 남에게 이제 슬펐던 남에게 대한 격분은 이제 일제에 대한 분노가 되겠죠. 일제에 대한 분노가 되겠고 스스로의 슬픔은 나라를 지키지 못한 자책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일제에 대해서 분노를 하다가 아니야 그냥 내가 바보라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자책으로 바뀌는 도중에 당신을 보았다. 그렇게 좀 슬픔이 나 자신으로 이제 들어오려는 도중에 당신을 보면서 극복 의지를 느꼈다 이겁니다. 알겠죠?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초월적 세계로의 입문. 약간 불교적인 세계로 이제 완전히 빠져드는 걸 얘기한다 볼 수 있어요. 초월적. 입문을 할까? 아니 인간 역사 첫 페이지 인끝이라 할까? 요거는 이제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거죠. 과거 역사 부정하고 아니야 그런 적 없었어 이렇게 과거 역사를 부정을 할까? 아니면은 술을 마실까? 술을 마시는 거는 그냥 모르겠다 포기하자 자포자기를 할까?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지금 갈등하는 거야. 방황과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망설일 때 당신은 뭐다. 이렇게 내가 어떡하지? 모르겠네. 내가 그냥 종교로 들어가? 아니면 과거 역사 다 부정해? 아니면 자포자기 할까? 다 그때 누굴 봤다? 조국 광복 의지 당신을 보았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중간에 뛰어넘었구나. 이 부분 뛰어넘었죠? 자, 이 부분 다시 보면은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감탄사.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감탄사이자 영탄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는 영탄법이 나타나는 시입니다.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온갖 윤리 도덕 법률, 이런 것들 뭐냐면 정의라고 믿는 규범들이 되는 거죠. 정의라고 믿는 규범들이 되는 거고, 이것은 사실 권력과 돈을 제사 지낸 연기인 줄 알았다. 한마디로 주인, 장군, 이건 뭐였어요? 일제라 했죠? 일제,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이 알고 보니까 뭐라는 거야?
권력과 황금과 칼과 황금의 제사 지내는 그 연기, 아주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이 이제 정의라고 믿던 것들이, 정의라고 믿던 것들이 권력과 돈에 봉사하는 허망한 것임을 깨달았다. 정의라고 믿던 것들이 권력과 돈에 봉사하는 허망한 것임을 깨달아서,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이제 이렇게 방황 갈등을 하던 도중, 이게 이제 현실인 거야. 이게 현실인 거야. 이런 현실 속에서 갈등하던 도중에 누굴 보았다? 당신은 보았다는 거고, 그 중에서 극복 의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이 시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넘어가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당신은 잊을 수가 없는 이유는 나를 위함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라는 거야. 땅이 없으면 집이 없고 민족도 없다. 국권이 상실된, 주권이 없는 상황이고, 쏟아진 눈물 속에 슬픔으로 바뀌려는 찰나, 이제 서름이 있다는 거예요. 서름. 영원히 사랑받을까? 이렇게 할까? 이제 정신적 방황과 갈등이 있는데, 그 도중에 이제 누굴 만났다? 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주인과 장부는 이제 모욕, 능욕, 나를 이제 모욕하고 능욕하고, 사회적 약자에 억압한 시대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사회적 약자는 이제 여기서 우리 민족, 그리고 이 시대 현실은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용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가 마무리가 됩니다.